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그 보미 누나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머. 드릴까 해서요. 어떤 와. 거죠? 딱밤을 맞겠습니다. 어... 정도는 부족하잖아요. 보면은 막 야구 방망이로. 네, 야구 방망이는 안 스트레스 되나요? 좋아하는데 막 안아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야구 방망이는 그런 그러다가 야구 방망이로 맞아요. 야구 방망이는 좀 그래요? 네. 알겠어요. 딱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예. 승현 학생 잘하니까 이제 힌트 오늘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미 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예, 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톡방 퀴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비염엔 주세요. 딱밤이 짱이에요. 특정 환경에서 항상 생기는 소음으로 파도 소리, 빗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땡땡땡땡은 귀에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사운드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인터넷 진짜 많이 하는 거 요즘. 유튜브 가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이런 소리. 저는 이거를 어플로 다운받아놨어요. 아, 저도. 네, 수면 유도 어플. 진짜요, 정말 저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네, 안 해봤는데. 타이머도 네. 지정이 되고요. 맞아요. 네, 원하는 네, 소리를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게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은 네. 이렇게 애기들 안고 이렇게 쉬 이런 소리 내면서 네. 잘 때 해서 백색 소음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영어도 제가 알기로 그 약어 같은데 4글자인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쓸데없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정답 네, 맞춰보겠습니다. 오츠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라 소음과 백색 소음인데 그 음높이를 유지하는 칼라 소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소음이고 백색 소음은 항상 이렇게 깔리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음이 있어야지 오히려 집중력도 높아지고 네. 잠도 잘 온다.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잠이 잘 오는 걸로 많이 밝혀진 게 뭐 10대나 20대는 소나기 오는 소리나 빗 떨어지는 소리를 좀 많이 맞아요. 선호한대요. 엄청 좋아요, 저도. 예, 그리고 뭐 파도 소리, 30대 같은 경우에는 큰 시냇물 소리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직업 군인제를 비롯 모병제, 용병제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런 거 직업군인이나 모병제나 용병이나 네. 다 다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이걸, 예,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예.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지원병제입니다. 지원병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징병제는 자기가 의사 상관없이 이렇게 좀 가는 거라면 지원해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게 지원병제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자유병제를 틀렸다고 하는데 자유병제도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렇게 좀 지원해서 가는 것들을 다 통칭한 용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땡땡땡땡은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VK를 만든 파벨 두로프가 만들었습니다. 광고 없는 오픈소스 메신저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게 그 카카오톡이 네. 한동안 뭐 이렇게 검찰 조사에 뭐 이렇게 증거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시끄러웠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많이 옮겨 탄다 깔았죠. 막 네. 이래가지고 메신저 망명이란 말을 네. 썼죠. 그때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서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 정답입니다. 저희 VK라는 게 러시아의 그 네이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라기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 러시아 페이스북에 가깝겠네요. 네. SNS인데 부하간닥제, 그 러시아 용어로 부하간닥제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성공한 두 형제 니콜라이 두로프와 그다음에 네. 파벨 두로프 형제가 만든 건데 네.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런 검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런 거 없는 걸 만들겠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독일에다가 그 중요 서버를 둔 다음에 만든 게 텔레그램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 저장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해킹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일반 수준의 대화는 비밀 대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메일을 보내도요. 보낸 다음에 얼마 있다 사라진대요. 그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건 보통 이런 것들은 광고를 붙여가지고 수익 모델을 하는데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한 여기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수익 모델을 안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수익 모델을 만들 생각은 없고 혹시 돈이 없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능이 아니라 아주 부가적인 기능에 유료화해가지고 하면 하겠다 정도에서 그런 뭐 수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그런 그 메신저로도 좀 유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를 인하하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숙사가 있으면 정말 뭐 비용도 절감되고 진짜, 주거 안정도 되고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연 학생은 되게 갑자기 좋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내지 마. 그냥 살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좋기만 해요? 째지죠. 그렇죠.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우미 씨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아이, 기숙사. 정답은 행복 기숙사였습니다. 와, 지한 씨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숙사란 말이 예, 저도 모르게 아, 나온 저도 거죠. 모르게 나왔네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대학생들, 그러니까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숙사비가 되게 은근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런 기숙사비를 좀 낼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 해서 이게 사실 아까 청약이라기보다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여기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기숙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숙사로 만들어져서 그 좋네요. 국유지나 고공유지에 그 건립을 하고 네. 저렴한 기숙사비를 받아서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 숙박을 해결할 수 있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기숙사가 이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정치, 사회 운동가들이 인터넷 대중화 바람을 타고 인터넷 공간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해킹해 서버를 무력화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그런 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글로 하면 해커와 행동주의 합성어예요. 주의. 핵티비즘. 자, 너무 5초 카운트 자기적으로 주세요. 누가 것 같은데. 네, 정답은 핵티비즘입니다. 핵티비즘. 정답입니다. 해커들이 원래 이제 뒤 골방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해커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 거죠. 근데 해커들이니까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직접 거리에 나서는 게 아니라 네. 해킹을 한 다음에 걷다가 자기들 어떤 정치적 구호라든가 주장들을 그러니까 반대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배너처럼 이렇게 게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네. 그 예전에 해커들은 그냥 좀 장난식으로 들어가서 서버를 해킹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거는 테러 비슷하게 네. 아예 무력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구호를 게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들을 핵티비즘이라고 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전부 맞힌 건가요? 전부 하나 틀렸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맞췄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그 오늘은 좀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좀 나오고 이렇게 또 역시나 좋은 힌트들 덕분에 맞췄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병역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재한 씨는 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련소가 좀 떠오르네요. 훈련소 시절에 그 아주 즐겁고
재밌었던 추억들이 많아서. 아, 정말요? 그래서요? 역시 긍정의 왕. 아니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심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과 찬반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혜 학생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네. 다녀왔죠. 일단 2년의 군 생활이 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좋은 기억도 많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서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아. 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네. 새삼스럽게 모병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 뭘까요? 일단 청년 실업 문제가 좀 큽니다. 네. 그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문제가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병역 비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병역 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든 그것의 이유고요. 아주 실제적으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대선 이슈를 하려고 꺼내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야지 자기들한테 좀 주목받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때가 되면 좀 때때로 나오는 그런 그 이슈가 바로 이런 모병제, 징병제 논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볼게요. 기사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사병 월급 200만 원의 군공무원 대우, 그 모병제 도입론 확산되고 있다라는 야. 그런 기사입니다. 현행 징병제에서 벗어나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네. 내년 대선 이슈로도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왜냐하면 그 대선 경선 후보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처음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김두관 의원과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대 후에 그러니까 한 다음에 그 돈을 좀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모아서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청년들을 위한 그 하나의 정책으로도 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국방 전문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모병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일각에서는 모병제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모병제가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의견을 좀 정리하는 기사입니다. 찬성하는 쪽은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태로 과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잘 훈련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많고요. 요즘 군 장비들이 어차피 다 과학 장비들이고 네네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다룰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양성이 좋지 않냐라는 것들이 그 찬성론의 전체적인 얘기고요. 반대론을 보자면 일단 현실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병제의 월급 2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지금 모집하는 사람들 200만 원을 주는 것도 큰일이지만 네. 현재 하사관들 같은 경우는 병사보다도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올려주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군인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반대론의 의견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모병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서 찬성 의견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논의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 어느 정도인가요? 모병제 찬성론은 51.1%고요. 반대로는 43.9%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찬성의 이유를 보니까 자원 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직업군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부문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남자만 군에 입대하는 남성 역차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단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반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도 전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또 안보 의식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예.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반대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일단은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도 이제 청년 고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타당성이 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공무원 구급 그 보수가 네. 138만에서 145만 원, 그러니까 첫 1호봉이 네.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수당을 다 얹어서 주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를 맞춰주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참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게 또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이 이제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기사에서 네. 그 모병제에 대한 찬반 입장 모두 좀 공감은 네.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좀 군의 문제가 뭐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것보다는 어떤 군의 비리라든가 이제 부조리 같은 게 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모병제를 했을 때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뭐 징병제로 남아 있어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찬반 의견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어떤 좀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한 2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채운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도화되고 정확한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운전병만 봐도 약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저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테러와 난민 문제로 이제 안보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유럽은 오히려 징병제 논의가 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거기 사실인가요? 네, 노르웨이가 최근에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고 해서 화제가 여성 되고 있거든요. 징병제. 네, 그러니까 이건 여성 정치인들이 먼저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오. 모병제도 여성 징병제예요. 이거를 주장해서 화제가 됐고요. 복무 기간 한 1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개월. 근데 징병제라고는 하지만 또 안 가겠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간다고 해요. 그래요? 네, 현재 병력의 한 14%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와. 있는데 우와, 14%씩이나. 근데 가는 이유가 이제 갔다 오면은 취업에 하나의 경력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거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아하. 네, 일부에서는 군납 비리, 폭력 등 잘못된 군대 문화를 바로잡는다면 모병제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오히려 어떤 군납 비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네. 국방비의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병력 과학화나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면서 모병제가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군대의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앞둔 이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서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것이 제기가 된 건 정말 대선 때마다 이슈로 제기가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이슈로 좀 이용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논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이건데요. 네. 젊은이들은 가령 내가 20살이고 21살이면 투표권이 있는데 있죠. 군대 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난 무조건 가기 싫어라고 해서 내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편을 들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나이가 있는 승현 학생 같은 건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가고 누군 안 가? 가야 돼, 이러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감정적인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감정적인 대결이 안 될 수 있도록 네.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오늘은. 어떤 거죠? 짜자자잔. 짜잔. 벌써 많아. 네, 징병제와 모병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현재 군인으로 복무하는 청년층의 심리적 박탈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이 한 중대의 중대장이라면 중대원들의 동요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야,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볼까요? 캐릭터까지 부여가 됐네요. 네가 중대장이라면. 그렇죠. 네. 먼저 모병제 도입으로 중대원들, 징병된 현역 병사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의 동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할 겁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제 모병제로 들어온 병사와 징병제로 들어온 병사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고 어떤 그 루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병사들이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라든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징병제로 들어온 병사들이 이제 모병제로 들어온 병사들처럼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또 이제 신분을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지금까지의 군생활 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병사들이 원하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보통의 그 우리 병사들한테 하는 거고 그 심리적 박탈감, 아씨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사실 불공평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중대장의 입장이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중대장의 신분이라면은 이것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불만과 불안감들을 이해하고 이제 배려하고 충분히 그것들을 같이 얘기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게 제가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할 게 없고 그냥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징병제로 왔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이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중대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냥 단순히 사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병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중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어떤 장점 같은 거를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거를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한 중대장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기업의 팀장 역할도 똑같거든요. 네. 그 기업의 팀장에서 우리 회사가 없어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라든가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심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떻게 팀원을 관리할 것인가? 당신이 팀장이라면 이라고 했을 때 거의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승현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이 들으셨을 때도요. 네.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말해가지고 뭐 한다고 얼마나 되겠는가? 중대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가령 내가 팀장인데 이 기업의 팀장인데 우리 회사가 아예 넘어간대더라. 구종이 돼서 이렇게 아예 뭐 들어간대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중대장, 팀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팀원들이 동요했을 때 아까 개별적으로 만나서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그게 술 한잔 하면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들을 하고 자꾸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걸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좀 더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좀 베스트, 퍼펙트한 답변이 될 수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렵죠. 네. 중대장을 본 적도 없고. 이 중대원들의 동요를 당연히 할 거고 심리적 박탈감도 당연히 느낄 건데 네. 저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좀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걸 막 찾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네. 그러면은
얘기라도 들어주자 해서 이제 답변을 좀 시작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그 이제 교수님이 또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 어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실제로 이제 모병제가 된다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병제인데 네. 잘 그 군인 모집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홍보회사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모병자에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전략으로 이 홍보를 진행할 것인가? 네. 요게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같은 걸 이제 가볍게 하나 만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펙이나 뭐 어떤 그런 뭐 시험 그런 게 전혀 없는 취업 땡땡 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슬로건을 이용한 포스터를요. 그 우리나라 그 10대 공무원 시험 보는 그 유명한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 신림 뭐 여러 가지 그 동네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냥 저는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방송을 군인이 해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군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직접 군인이 이제 1인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군 생활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궁금한 점 직접 물어보고 소통하고. 근데 그런 라이브 방송 우리 재한 씨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많이 해봤죠. 의도대로 안 흘러가지 않아요? 악플이 90만 개가 될 거예요. 야, 나도 가봤는데. 네가 뭘 알아?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그런가요? 네네네. 네, 우리 승현 학생은요? 저는 그 군대 하면은 막 의무로 가야 되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의무로서의 군대가 아니라 약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군대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아까 재환이 형이 얘기한 슬로건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모병 포스터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네. I need you 뭐 이렇게 I want you 이렇게 하면서 모집하는 그런 것들처럼 좋은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포스터를 좀 만들면서 약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네. 유실 학생, 전공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군인은 나라를 지킴으로써 명예로운 직업이다. 이 뜻이 퇴색되지 않아야 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할 것이다. 만약 군인으로서 혜택을 부각시킨다면 다른 직업으로도 대체 가능하므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온유 학생, 군대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보여준다. 유화시킨 이미지로는 군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군대에 대한 사실적 정보들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혜 학생, 사소하다고 느낀 군인들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인들의 추억으로 어필한다면 모병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태희 학생, 취업이 어려운 만큼 갈 길은 이제 군인밖에 없다고 홍보한다. 군인은 공무원에 속하고 후에 연금도 많이 나온다. 이런 사실들을 어필해서 현재 취업난 속에 블루오션은 군인임을 강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했나요, 승현 학생? 그 요즘 저도 자소서 쓰고 막 이렇게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가끔 이렇게 자소서가 막 막혀서 네. 막 썼다 지웠다 할 때 모병제라면은 군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뭐 연금도 괜찮게 나오고 그래서 전 약간 태희 학생 의견이 저도. 공감이 좀 간다 그래야 아니, 되나.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일단 연금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저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그 직업이 아닐까. 지금 제 생각에 모병제가 된다면은,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 함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실제로는 이 군인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과연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선 오히려 전 유실 학생의 전공법이 나은 것 같아요. 전공법. 결국 그 우리 태양의 후예에서도 보면 맞아요. 송중기가 예, 그렇죠. 뭘 본 거예요? 송중기 얘기만 나와도 그냥 동의돼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그 책임감과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송중기가 직업군인으로서 했을 때 다른 거 말고 이런 사명감 같은 그렇죠. 것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전공법으로 군인을 하는 건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설픈 비교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유실 학생을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실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최근 모병제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병제, 징병제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너무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앞으로 이제 국가가 앞으로의 그 방향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니까 이런 거일수록 긴 시간을 가지고 아주 차갑게 이성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찬반을 좀 검토한 다음에 네. 아주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를 진행한 다음에 느끼는 소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승현 학생 어땠나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이슈가 되면은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 뭐 장단점과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모병제가 계속 논의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결정되는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